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뒤틀린 그 인연이 자통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자유통일당. 들어요. 네. 사실 판사에 대해서 사실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 의혹은 정말 엄청난 의혹이거든요. 민간 기업에서도 큰 문제가 될 정도인데 부장판사 신분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 전체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에 따른 의법 조처를 취하는 게 맞아요. 사건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국가의 운명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큰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네. 의문이 저는 제보자에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제보가 아니라 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서 제보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모든 일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심증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상당히 그 자체의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맡잖아요. 예. 봐줄래도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씨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조금 전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 잘 좀 보면서 그걸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역시 오늘도 목요일은 우아하게 품격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신혜원 기자가 같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품격 있고 우아하게 가려고 했는데 룸사롱 뉴스부터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기현 물론 이제 이거 뭐 사실 확인은 어디까지 한 건지는 뭐 저희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지난해 8월 유흥주점, 그러니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기현 빨리 감찰해야 되고 윤석열 재판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1인당 전 나간 사진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룸상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뭐 1인당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예. 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랑 마셨을까요? 누구랑 마셨을까? 네. 여기 이제 직무 관련자 예를 들어서 뭐 재판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 문제가 좀 되는 거고. 큰 문제가 되고 예.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예. 일단은 100만 원이잖아요. 예. 김영란법 한참 위반인 거고, 그러니까 이 현장 법사위 현장에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있는데 네.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내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네. 얘기가 내가 금시가 초문인데 자료를 일단 좀 달라. 그럼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지기현 판사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없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혹은 뭐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간 제보 사진을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미 민주당은 제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귀현 판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룸살롱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니네가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지 재판 배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네. 얼굴 사진 깔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 지귀현 판사가 아까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뭐라 그랬냐면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서 내가 입장을 내겠다. 필요하죠 지금. 필요하니까 입장을 내던지 아니면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사법부에게 자정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네.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까지 확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제보자가 내란숙의 구속을 취소해 주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제보를 했다. 이제 이렇게 제보의 동기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네.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사법부가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건 스스로 자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판사에 대해서 사실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 의혹은 정말 엄청난 의혹이거든요. 이게 민간 기업에서도요. 민간 기업 임원들이 뭐 관련된 사람들이랑 모여서 뭐 룸사롱 가서 술을 먹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부분도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큰 문제가 될 정도인데 부장판사 신분이잖아요. 네. 뭐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관련된 불법 소지가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본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상황이죠. 그냥 사준수를 먹으면 그 누군가가 누구였건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불법이에요?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어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그럼요. 공직자법 위반에서는 공직자는 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100만 원 넘어가는 뭐 선물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하면 친구라 김영란법 할지라도. 친구일 때는 좀 달라요. 아, 뭐 그건 좀 연인이거나. 다르고. 근데 그럴 때 좀 따져봐야 돼요. 아. 친구도 뭐 갑자기 어제부터 친구하기로 하고 우리 아, 친구 그건 안 친구 되겠지. 하고 뭐 100만 원짜리 술을 사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아, 그때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판사가 룸사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김영란법 이런 부분도 떠나서 대가성과 전혀 무관하. 그렇죠.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라고 그건 한다면 뭐 더 무조건이고. 큰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혐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이게 더 앞으로 사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제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일단 사실 확인이 확실하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 아닙니까? 네. 대선 와중이고 또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도 없는 것이고 이념적으로 좌우도 없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단죄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 국민의힘 내지는 네. 우파 진영의 그 평론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면 국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확실하게 제보 받았다는 사실을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말 그 판사로서의 어떤 윤리 문제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만큼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사법 개혁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귀현이라는 판사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이 되겠지만 이거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 전체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에 따른 의법 조처를 취하는 게 맞아요. 단지 이거 자체가
대선의 기간 중에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해석으로 이렇게 흐르는 또는 그걸로 비화되는 일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규현 개인 판사 개인에 대한 뭐 비판이나 아니면 뭐 처벌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지규현 판사가 이랬으니 사법부 전체가 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취급을 받는다거나 도매금으로 그건 안 취급할 된다? 일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윤리감사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법부의 판사 중에 네.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또 있는지에 대한 뭐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든지 지금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게 동기가 돼서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역으로 네.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당 또는 어떤 세력에게 유리한 내지는 불리한 그런 처리를 했다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로 이렇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네. 사법부의 정화를 위해서는 과연 사법부 내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든지 네. 그게 더 선진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이게 합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 이게 직무에서 일단 배제가 되죠. 그렇죠. 일단 배제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네. 그냥 뭐 일선 부장판사라고 해도 정말 큰 문제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내란수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뭐 국가 비밀, 뭐 군사 비밀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시민단체나 군 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법원에 재판에 출석할 때 공개돼서 나오지만 그 전에는 또 비공개로 예. 또 오는 장면도 못 찍게 돼 있고 막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답답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그런 판사였고 네. 그리고 사건 자체가 내란수계 혐의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찌 보면 이거 국가의 운명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큰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네. 의문이 저는 제보자에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제보가 아니라 네. 이게 맞나?라는 생각에서 제보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회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제보를 했다. 민주당이 제보를 했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회라면 작년 8월에 대접을 받았다면요. 그게 이제 8월에 찍힌 사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 그러면 윤리감사실에 이거를 고발을 하든지 제보를 했어야 맞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편이야. 그래서 저쪽 편인 민주당에다 제보를 한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기가 대접을 안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하면은 진짜 분기탱천해가지고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지규현 나의 씨가 근데 네. 필요하면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니 필요하면이라니 지금 오히려 지금 막 거의 광분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상황에 전혀 자기의 사실 판사로서의 무근이다라고 명예를 하던지. 지금 수십 년 동안에 그렇죠. 그걸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일인데 그거는 그런데 애초에 이 제보자도 그러고서 지금 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아직까지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아니 판사가 어떻게 접대를 받아 하고 8월에 찍혔으면 허다못해 9월이라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제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그나마도 제보했으니 다행이다라고 또 말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애초부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제보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윤리감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다 갖다가 소위 속된 표현을 하면 찔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좀 제가 볼 때는 네. 안타까워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뭐 어떤 뭐 이익을 바라고 이제 지규현 판사에게 이렇게 접대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익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하고 있었다가 이제 시간이 좀 그럴 수도 지나서 있고. 이제 지금 네. 재판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찔러올 건데 어디다 찌르냐? 뭐 재판부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찔러봐야 잘 안 될 것 같으니 가장 확실하게 공개하고 파급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데가 민주당인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찔렀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공익 제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이 사람이 판사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누구 진영과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나 제보라는 거는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생각, 네. 의심을 갖는 거죠. 저는 누가 동석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일단 동석한 사람이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하여튼 그 룸살롱 근처에 있던 사람이 찍었겠죠. 뭐 예. 그렇겠죠. 일단 예. 민주당에서는 제보자가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일행인지 아닌지 뭐 거기 아유, 그럼 주인인지 일행일 뭔지 수도 지나가던 있겠네요.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지기현인지 천기현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확인이 근데 되지 이건 않았다고 지기현 판사가 하고요. 확실히 만약에 난 진짜 그런데 간 적도 없고 받은 적이 그렇죠. 없으면 빨리 네. 이걸 저 입장 밝히는 게 아마 논란을 더 키우지 않는 그렇죠. 방법인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갔으면 그리고 접대 받았으면 네, 관둬야죠. 그다음에 하나하나 얘기인데 네, 작년 8월에 제보를 받았으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건 아닌 것 뭐 같고요. 개헌 한참 전이니까.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직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는데 일단 하나만 한 거기까지. 얘기니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했네요. 그런데 근데 그러면 이제 정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뭐 윤리감사실에 뭐 감찰 결과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재판은 그대로 맡아서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입장. 왜냐하면은 모든 일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심증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상당히 그 자체의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맡잖아요. 예. 봐줄래도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모든 것을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임의 법칙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법의 규칙이 룰 오브 러라 그러죠. 맞아요? 네,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윤리감사실을 통해서 예. 확인 빨리 해야죠. 확실하게 예. 확인을 해가지고 네. 조속하게 조처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예. 판사인 것이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것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아마 그 새로운 정권이 부상하면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은요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확인이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그렇죠. 의문이 들죠. 예.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면 돼요. 갔어 안 갔어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게 이럴 수 있- 갔어 안 갔어에서 하도 많이 가. 중간이 없잖아. 중간이 네네네.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입장이 네. 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출당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예. 출당 혹은 뭐 탈당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오고 있죠. 결론을 네. 도통 못 내네요. 서로 지금 이렇게 토스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사실 네. 계속 이제 대선 국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윤석열의 거취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갑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선제적으로 자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어제 버전인가 그렇죠. 또 수면 위로 올라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어제 또 마침 저희 김문수 캠프 인사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입장 그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간된 도리로 네. 나가세요 하고 출당을 시키겠느냐라는 예. 톤이었고 김문수 캠프의 속내를 저희가 들었죠. 제발 그러니까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스스로 탈당해 주세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해 주세요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 소통이 되는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 스스로 나갈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음. 당이 결심을 해줘야 된다. 네. 내가 왜 먼저 나가느냐. 김 후보의 뜻에 따르겠다. 아. 서로 좀 피해자가 되게 미루고 있는 거죠. 아. 네.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나갈 생각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저 당에서는 스스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 정도 입장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공방이 있는 거고. 그렇죠. 출당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출당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한계 결단해야 아. 된다. 이거 네. 계속 가지고 가면 패배의 알리바이가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지금 아마 여러분 보시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렉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끊김 현상 같은 게 자주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역시 뭐 인터넷 비교원과 한번 잘 상담해 보시면서 아이고. 교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건 이제 아마 유튜브 서버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아 비가 오는 날 네, 맞습니다. 비가 예, 비 오는 날 차도 습기가 막히고 져서. 인터넷도 네. 막힙니다. 이 정도 비로 이렇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어요. JTBC가 아니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유튜브 측에 서버 문제가 좀 있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암체고 한 그거는 말이었는데. 예,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뭐 새로 고침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시면 좀 더 상황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탈당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뭐 우리가 직접 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후보 뜻을 따르겠다.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 측은 아유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당 예. 일부에서 혹은 뭐 친한계에서는 출당시켜야 된다. 요 정도가 지금 입장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군요. 근데 그분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발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줘. 그러니까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선거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측근이죠. 전한길 강사분 네. 그분이 이제 뭐 이제 은퇴한다고 전 하는데 강사. 전 강사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본인이 전언을 했냐면 예. 윤석열은 스스로 나갈 생각이 1도 없다. 음. 오히려 본인이 당에 남아 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역발상. 내가 국민의힘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예. 선거의 대선에도 더 도움된다. 예. 아 그리고 지금 보잖아요. 김문수 캠프에 굉장히 많은 아주 찐윤 인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수행도 맡고 있고 조지현 변호사 그분도 지금 의원 그분도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핵심 요직 맡고 있고 그러니까 윤의 그림자가 김문수의 주위에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 이렇게 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탄 고토식 정치는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달 때는 삼키고 쓰니까 뱉으려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윤계는 뭐라 그러냐면 아 윤석열한테도 윤석열 팬이 있다니까. 이거 그냥 내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니까. 이제 이런 반응도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그 이정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있잖아요. 네. 한덕수 캠프 대변인을 뛰었던 과거 새누리당의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윤석열의 자진 탈당과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탈당 혹은 출당에 대한 입장이 이제 계속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정리해서 그래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이 계속 이렇게 그냥 갈라진 목소리만 내는 거는 진짜 대선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소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네.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네. 자진 탈당이라는 핵폭탄급 뉴스를 던졌어야 탈당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미 저렇게 하면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이 하세요 제가 안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이미 김 다 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이정현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도 그 정치의 구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도 친윤계의 한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하나 했는데 아하. 이야기는 나왔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처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정말 탈당할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당원 1호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본인이 나갈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 노동운동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민주주의에 관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인간된 도리를 운운하는 거는 네. 잘못됐다라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예.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TK에서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된 도리를 따진다라는 거는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팬이 있대잖아요. 예. 아니 그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보니까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네요. 이번에는 고통받은 분들께 사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 사과를 한 건데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한 건 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계엄을 한 사람을 당에 두고 있는 것 혹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당에서 뭐 무슨 비위가 발생했다 어떤 당원이 혹은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발언을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출당시키고 뭐 제명시키고 하잖아요. 윤리위 열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계엄이라는 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내보내도 되는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내보내는 거를 주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닌가. 전혀 안 맞고 예. 그리고 뭐 앞서서도 뭐 시기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예. 일에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고 정치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네. 이제 와서 뭐 설령 윤 전 대통령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탈당을 한들 예. 저는 시기는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논의는요 적어도 파면되고 나서 4월 예. 4일 파면되고 예. 나서 직후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야 그렇죠. 그나마 국민들 보기에 아 그래 뭔가 좀 쇄신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법적 판결까지는 기다린 거니까. 그렇죠. 네. 해볼 말은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선거 국면에 공식 선거 운동도 개시된 이 마당에 와서 그것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뭐 제명을 한다든가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좀 탈당을 해주십사. 저는 읍소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읍소할 문제인가요? 뭐 공식 요청한다. 뭐 오늘 좀 더 뭐 이정은 거기 뭐 대변인 얘기는 조금 더 세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본질적인 거는 네. 결정권을 윤 전 대통령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네. 알아서 좀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뭐 공개 요구한다. 네. 공식 요구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읍소할 문제인가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도 결단을 못 내리나요? 이게 어려운 결단인지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공개적으로도 뭐 요청하고 어느 쪽으로 뭐 탈당해달라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보관이 있나 일단 궁금해요. 안 하면요 적어도 국민의힘은 징계위 소집 정도는 해야 돼요. 윤리 소집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보여야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지 저는 근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좀 기대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세 가지가 의문인데 일단은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뭐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려면 우리가 후속 조치를 보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진해서 탈당을 하든 김문수 후보가 출당을 시키든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선거에 도움이 현실적으로 되냐? 너무나 늦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치가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소한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 이 윤석열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효과를 누리려면 첫 번째 TV 토론 하기 전에 18일이에요. 그 전에는 내보내야 그래야 토론회에서 이 공격 안 당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궁금해요. 당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네. 나온 얘기는 오늘 뭐 후보 캠프에서도 공식 요구를 하고 물밑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결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건 진짜 선거에 본인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적을 갖고 있어야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 뭐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당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효과가 있냐, 그 탈당의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당적은 윤석열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무슨 의미냐 도대체 당적이. 네. 자존심?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도 그 아까 이제 18일 말씀하셨잖아요. 탈당이든 출당이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그래도 1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네. 계속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짧은 정치 일정이지만 이 당적이라든지 당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대권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준석 당대표를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나중에 또 뭐 체리 따봉 뭐 해가면서 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내부 총질하는. 그리고 본인은 아마 이제 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 지금 당의 소속원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소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할 수 없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연결고리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부 나름대로 그 시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간적 도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인간적 도리로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실 2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후에 그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뒤틀린 고 인연이 자통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자유통일당.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를 지금 변화의 시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네. 2012년에 대선에 경선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네. 의식 구조가 지금 같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노동운동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인물로서 뭐 유명하죠, 그건. 보수 우파 정당에 영입돼서 들어갈 때부터 네. 나름대로 그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본의 아닌 오해와 곡해를 샀거든요. 저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이다 뭐 이런 그래서 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강박관이 음. 있어서 내 손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힌트가 좀 있는 게 그 윤상현 의원이 감탄고토식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뭐 당적이 있다고 뭐 그게 재판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뭐 국민의힘이 뭐 보호해주고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감정적으로 좀 괘씸해 하는 게 아닌가. 누구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탈당하라 이런 그걸 얘기를 하는 괘씸히 게 하고 있다. 감탄고토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 자기 보고 대권 주자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집권 여당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인데 내가 살려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예. 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좀 탄핵되고 안 좋아지고 뭐 선거에 안 좋아질 것 같다 막 이러니까 나를 버려? 감탄고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감정적으로 괘씸해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심리 상태에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다 망해가는 정당 내가 거기 지금 대선 뛰어들어갖고 겨우겨우 0점 몇 퍼센트 그렇게 차이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당 만들어줬더니 말이야 이 자식들이 나를 배신해?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당 만들어주면은 다 망가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아우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감탄고토라는 윤상현 의원의 그 네. 말 속에는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상현이라는 정치인은 자기는 늘 의리의 정치인이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자신은 끝까지 이걸 이제 본인은 의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에서는 결국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논란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탈당이든 출당이든 늦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대선에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네.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자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네. 속속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있군요. 아니 원래 인사가 만사고 사람을 보면 이 당의 정체성을 아는 것인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막말 논란 때문에 공천 취소되고 뭐 하면서 이제 했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예. 복당 신청을 한참 전에 했었는데 시켜줬습니다. 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해찬. 네. 새로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둘이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옛날에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 뭐 이제 뭐 김용태 위원장은 장해찬 향해 가지고 뭐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때 막 장해찬 전 최고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너는 엄마 돈으로 정치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정치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그런 명예훼손 거, 갈 그런 뻔하고 막 취지 이랬거든요. 있었어.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장해찬은 굉장히 이제 청년 친윤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을 복당을 시키니까 당장 당내 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오죠. 아니 윤석열과 거리두기 한다더니 그 결과가 장해찬의 복당이야? 예, 이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것도 있고 또 예. 다른 그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더 있죠. 예. 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아.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네.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냥 뭐 당정만 뭐 등록한 게 아니고 자유통일당이죠. 거기서 일로 온 게 아니고 캠프에 캠프의 들어갔다고요? 선대위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들. 그걸 듣고 네. 그 이제 박정아 의원 친한계인데 이거 진짜야? 이 거짓말 진짜야? 아 놔. 국회의원이 아 놔라고 페이북에 쓰기 쉽지 않은데 아 놔. 예,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라고 했고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그래도 도와줘 하는데 더 이상 한동훈이 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사람들이 점점 더 김문수 캠프에 속속 뭉쳐서 그들이 이제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어떤 거리두기 내지는 선긋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못 아닌가 끄고 있어요. 그렇죠? 현 시점. 예.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출당 요구나 뭐 탈당 이런 건 뭐 오히려 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근데 이런 그림으로 석동현 보면. 변호사가 오고 싶다고 해도 이거 받아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받아줬을까요? 김문수 캠프에서. 이게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사령탑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어쨌든 그 밑에서 나름대로 아까 그 표현은 뭐하냐면 수혜를 이런저런 예. 수혜를 입고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 이해가 생겼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보다 더 선거 후에 당의 구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이후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설 자리가 확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 애초부터 도와줬던 사람들도 예. 내년에 지방선거 그 후에 총선에 있어서도 이 기득권이 있는 데서 나름대로 같이 그물에 이렇게 있어야 뭔가 나에게도 그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요번에 대선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네. 김문수 후보의 입지가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기는 했으나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 대상이 이들에게는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상대 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최소한도로 격차를 줄여 나갈 거에 대한 애당심, 애국심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당의 당권이라든지 구도로 볼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한동훈 세력을 방탄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장해찬도 들어오고 석동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재명 이기는 게 마구잡이라는 목표가 표현을 쓸 아니고 뻔했네. 예? 이재명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한동훈 쳐내는 게 목표인 대선 캠프인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나가가지고 당원 배가 운동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이질적인 두 알겠습니다. 세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세력이 네. 맞상대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커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제 과거 발언들 같은 게 하나하나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리스크. 예, 그래서 네. 그 좀 다시 언급하기도 좀 애매한 뭐 네. 그런 이제 발언들이 있는데 지금 논란되는 발언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있습니까?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당시 총선 앞두고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세월호 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월호 밝혀내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죠. 세월호 이거 우리 시민 돈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인데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철거 안 하고 악마가 지금 현재 악마 사탄 마귀가 이 성령을 뒤덮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이 발언에 대해서 뭐 굳이 더 말씀은 안 하는데 굉장히 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이 발언 때문에 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미 저 법원 판단을 받은 상황이죠. 올해 2월 항소심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유죄 판결 났습니다. 네. 네, 징역형 집행유예. 뭐 이 발언 말고도 이제 그 민주당에서 김문수 망원집도 내셨잖아요. 진짜 네. 진짜 망원집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거기도 하여튼 뭐 언급하기는 좀 애매한.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말들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김문수 후보한테 직접 물었거든요. 네. 입장은 전하겠습니다. 과거 차명진 후보 지원 유세 중 정제되지 못한 저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망언집도 냈다고 하고 본인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민주당에서 이런 망언집을 낼 자격이 있을까라는 화두는 던지고 싶네요. 네. 이게 망언이라는 게 3년 전에 낸 거는 망언이고 6, 7년 전에 나온 건 망언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제 입으로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난 망언들과 막말들이 나왔었어요. 물론 지난 선거 때니까 이제 다 잊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런데 얘기이신 마치 또 거죠? 민주당에서 본인 후보나 또는 그 측근들은 아주 고결한데 김문수가 이런 망언을 한 것 같은 이런 이미지에 이거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는 김문수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차명진 망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망언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어쨌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망언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이런 거 가지고선 그 논란이 붙어서도 안 되지만은 과연 이 망언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망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네. 대통령,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는데 망언과 관련해서 과연 할 말이 있는 정당인가?
그 얘기는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도 뭐 이렇게 누구 비판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차마 입에다가는 안 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 뭐 설화에 휘말리는 일들이 뭐 그동안 많이 있어 왔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뭐 설화에 휘말렸던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맥락에 따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하셨던 분들 뭐 예전에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네. 맞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2020년 유세 과정에서 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글쎄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네네네네. 점, 이 부분은 참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살아온 과정이 뭐 노동운동도 했고, 뭐 갑자기 뭐 극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듣다가 여러 지금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갑자기 대선 후보로 이번에 주목이 됐고, 떠오르게 되면서, 네. 이제 사실은 검증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검증의 시간도 이제 후보가 사실 못할 뻔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후보 교체가 될 뻔했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와서 이제 뭐 망원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의 잣대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쩌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네. 저는 이게 뭐 특별히 김문수 후보에게만 집중이 돼서 뭐 말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특히나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참 자비 없이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뭐 이번 대선 때는 뭐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어찌 보면 탈탈 털렸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에 의해서 정말 수사받으면서도 정말 탈탈 털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김문수 후보에게만 유독 이런다라기보다는 네.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해놓은 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증의 시간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수준만큼 유권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사람을 판단할 때 말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네. 나오니까요. 네. 사람을 판단할 때 네. 보통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는 A를 잘못했잖아. 그러면 상대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B를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계속해서 논란과 정쟁이 계속되거든요. 네. 근데 이 유권자들이 정말 유권자들로서의 권한을 그 향유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내가 A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발되지 않는지까지가 평가될 때 예.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아마 말씀해주신 거는 유권자들이 한번 뭐 지나가고 두세 달, 서너 달 지나가면 아예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꾸 이런 잘못들을 반복해서 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자, 웃으세요, 의원님? 아니 그래서요.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를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슈퍼챗 받은 것도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네. 이제 그게 지난해에만 이 김문수 TV 지난해에만은 아니고요.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김문수 TV의 슈퍼챗을 통해서 총 1억 7,564만 6,580원의 네.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저거 합치면 뭐 더 뭐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건 네. 실제로 위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일단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또 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 중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돌아가는데 예.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는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는 예. 일반 원칙적으로 다 위반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슈퍼챗을 받는 것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뭐 그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초기에는 좀 해석이 엇갈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선관위에서도 유권 해석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고발한다라고 한다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설령 현직 뭐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여도 그렇지만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아하. 그 정치인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슈퍼챗을 받을 당시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 사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돼요. 예. 그런데 일단은 고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사퇴하고 더 핫해진 홍준표 전 어우, 시장의 인성이 논란입니다. 인성 문제 있어요? 예. 문제 있나요? 있나요?로 갈게요. 예. 예,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가 있잖아요. 예. 빅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계속 페이스북을 아, 자꾸만 좋겠다. 써요. 예. 부럽습니다. 뭐라고 썼냐? 처음에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자꾸 나한테 러브콜 하는데 아주 당에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근처에도 가기 싫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인성을 운운합니다. 우리 당에서 2번이나 대권 도전하고 시장도 하고 5선이나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런가요?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타고난 인성. 라고 썼죠. 근데 네. 여기에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참전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말이야. 자기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을 운운해? 그럼 뭔 황당한 일이야. 너네 그 사기 경선 피해자 만들어 놓고 홍준표를 네. 그래 놓고 감히 홍준표의 인성을 말할 수 있어? 싸가지가 없네. 네. 라고 이제 싸가지는 또 전매 특허가 하나 있는데. 예, 라고 해가지고 또 그 참전을 이준석 합니다. 후보는 싸가지 전문가죠. 싸가지 전문가. 네, 하여튼 이런 논란 끝에 오늘 또 홍 시장이 네. 글을 하나 더 썼습니다. 5번 국회의원 당도움으로 했다고? 아니야. 그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노무현을 따라서 민주당에 갔으면 좀 아이고. 달랐을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니 뭐 물론 이제 억울하고 화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건 알겠는데 예. 그렇다고 내가 5번 국회의원 한 게 당 도움이 아닌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내가 당선 5번 됐으면 오케이 뭐 그건 본인 힘이지만 그 당에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당에 도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예. 인성과 관련해 갖고 이분들이 어쨌든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네. 이거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장점이자 특징은 네. 본인의 인성을 아주 진솔하게 그대로 보여준다. 그거 아닐까 지금 보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오장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지금 아주 이야기를 맑은 하잖아요. 분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이제 사람의 특히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우물에 침 뱉어놓고 자기가 도로 마시러 왔다는 소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정치를 완전히 은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더 활발해 지금.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신사라는 그러한 그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점잖은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인성 얘기하셔가지고 야밤에 그런 일을 벌이면서 또 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은 홍준표 선배도 그렇고 권영세 선배도 그렇고 이런 인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대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건 지금 민주당으로 뭔가 이렇게 슬쩍 아니면 뭐 여기 개혁신당으로 한번 살짝 뭐 이런 혹시 맛보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깊이 아니고. 생각하고 올린 글을 같지는 않고 네. 뭐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감정적으로 지금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문제 민주당 같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대목은 지금 사실 막걸리 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랑?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말이 참 뼈아픈 말이기는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 후보를 교체할 뻔했던 그 파동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막 사기 경선 이렇게 딱 표현을 하죠. 네이밍을 참 잘하잖아요. 네. 사기 경선 이렇게 네이밍하고 그 사기 경선에서 본인이 이제 피해자였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뼈아플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홍준표도 뭐 한동훈도 다 데려와서 선대위에 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그래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놓고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인성 얘기 같은 건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거면 좀 명분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드려야 되고 뭐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인성 이런 얘기까지 나온 판에 뭐 함께 선대위 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밖에서 보기에는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언급한 만큼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더군다나 네. 그 국힘에서 러브콜을 하는데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하자면 윤석열 정권 때 홍준표 시장이 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금 여기서 되풀이를 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아요? 굳이 상기가 되풀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심지어는 뭐 부인을 사랑하는 상남자 운운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사실은 조롱에 가까웠던 그거 조롱 아니에요. 그건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네. 매기는 거 아니었어요?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그거는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아, 평가할 이것도 때 선행인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네. 있냐면은 네. 현직 대통령과 척을 지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의식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아무리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패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음. 정남이가 떨어지네 뭐 하네 하면서 나는 하나도 덕을 입은 게 없다. 본인이 장자였다면요. 맏아들로서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리고 설사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뿌리예요. 그리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후배 정치인들한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아도요. 국민의힘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정당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두고 보세요. 내가 이거 예언하고 한 3년 있다 요 얘기 다시 한번 하자고요. 네. 아니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저희 프로그램을 해야 될 텐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30년 국민의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이 이렇게 망가졌다면 본인 책임이 없나? 만약에 이렇게 당이 진짜 엉망이 됐어. 그러면 그 30년 동안 그 당에서 거의 뭐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뭐 좋은 자리는 다 했죠. 지자체장하고 뭐 좋은 대표도 자리 많이 하고 했잖아요. 원내대표도 하고 대선 대선 후보 후보도 2번 하고. 했고. 네. 그래 본인이 이 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한창일 때 가가지고 독대하면서 한 얘기를 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야당일 때 홍준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당 칭찬하니까 지금 다들 뭐 야당하고 잘 지낼 것 같지만 네. 홍준표 의원 초창기 때 야당의 저격수가 그러니까는 민주당 저격수 제일 저격수가 누구냐? 스나이퍼 홍준표였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지금 이것도 다 제가 볼 땐 계산하에 말씀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본인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가 있고 본인의 선거송은 이준석 주고 네. 나름대로 니들이 내가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내가 하와이에서 지금 내 손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라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이 소속한 정당에 대해서 네. 제가 그래서 왜 저기 탈당하고 다른 당 가고 막 이러는 걸 썩 좋아하지 예, 않아요. 예. 네.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에 낫네 이런 글 쓰는 게 얼마나 땡큐예요. 지금 이제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지금 이 인성 논란들이 막 불거지고 오늘 홍전 후보 시장이 민주당 갈 걸 그랬네 글 쓴 걸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 만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요? 이재명 후보가요.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었더라면 하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하셨겠습니까?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을 겪은 것 같은데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분들과의 화합 이런 것들 많은 분들과 함께하길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플러스 그 탈당한 김상호 의원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우리 당 탈당. 입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아. 제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라고 그런 얘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했습니다. 예. 끝으로 요 영상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할까요? 그
법사위에서 방탄복이 등장한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그 테러 위협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관련한 내용 하다가 나온 장면인데요. 보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대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곽기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덥고. 하여튼 곽기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네. 법사위에서 있었던 그냥 뭐 요 정도는 웃고 넘길 정도 장면으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 현장이나 출정식 이런 데서 방탄복 입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좀 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곽규택 의원이 입은 건데 정청래 위원장이 너 그거잖아요. 당신 이재명급도 아닌데 뭐 왜 입었어? 벗으세요라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민주당에서는 워낙 그런 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방탄복에 더해서 그 트럼프가 유세할 때 방탄 유리 이렇게 유리, 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까지도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조금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덥다고 방탄복을 벗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모르- 실제로 근데 그런 위협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많이 당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의원들이 지금 제보를 많이 받고 있고 제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작년 1월달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 정말 살해 당할 뻔했던 그런 테러를 당한 사람이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음흠. 저는 이걸 좀 국민의힘에서 자꾸 정치 공세를 해요. 뭐 마치 자꾸 뭐 무슨 방탄복을 입고 와서 이걸로 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글쎄요. 방탄복을 입고 나오면 지지율이 바로 올라갈까요? 저는 일단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낮에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그 방탄복을 입고 후보가 돌아다니는 거 일정 소화하는 것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네. 지금 또 경호가 더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더 손잡아 드려야 되는 후보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캠프의 마음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호 때문에 이런 제보들 때문에 조금 위축되고 또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쉬운 거 어디겠어요. 네. 캠프가 아쉬워요. 후보가 아쉽고. 근데 이게 무슨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지 참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저희 방송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반에 좀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터넷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가 쓰고 있는 통신사가 괜찮은지 인터넷 비교원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 자연스러워.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최대 혜택을 누리시면서 갈아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요즘 유심 걱정에도 많이 이동할까 말까 고민하시죠? 네, 역시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 최대 128만 원까지 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교체 등등 관련해서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비교원보다 더 많이 혜택 주는 곳이 있으면 그걸 발견하신 분께는 150% 차액의 150% 되는 또 현금 혜택을 더 드리니까 그것도 포상금처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670-2571번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현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네. 계속 이렇게 방탄복 하셨어요. 두둑히 입으시라고.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670-2571로 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 이어지는 정치 용장에서 못다한 이슈들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